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입니다. 다음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김철수 씨의 2022년도 급여 내역입니다.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총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김철수 씨는 당에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했답니다. 근무했대요. 자, 한번 봅시다. 급여는 매월 300만원, 12개월 하면 얼마? 360만원. 그 다음에 식사대 매월 10만원, 식사를 제공받음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전액 과세가 됩니다. 회사에서 밥 안 주고 따로 보증금 받으면 비과세인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으니 이거는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0만원 다 과세 때려주면 되고요. 1년치예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5만원. 김설수 씨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진 않는다. 25만원이니까 20만원은 비과세잖아요. 그럼 나머지 5만원은 과세가 되거든요. 이 과세에 대한 5만원에 12달치를 해주면은 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연차수당. 자, 여기서 이제 미음부터 해요. 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 120만원. 요거는 비과세로 처리를 합니다. 사택이니까.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비과세죠. 상여는 과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찾는 거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찾는 거니까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한도이지만 12달을 해주면은 총 240만원 플러스 사택 제공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120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총 합치 얼마예요? 360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61번에다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2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액을 계산 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는 소득은 어느 것인가? 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을 이제 계산을 해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게 하는 소득. 이자는 필요경비가 없죠. 불로소득이라고 부르죠. 배당소득도 필요경비가 없어요. 연금소득은 이제 필요경비라는 게 사실상 없고 요거는 연금소득공제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필요경비가 실질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기타 소득은 약간 일부 빼고는 필요경비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정해져 있는 금액과 내가 쓴 금액 중에 크면은 내가 쓴 금액으로 인정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3번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김삼일 씨는 연초부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5만원, 고용보험료 3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연간 자동차 보험료로 120만원 납부하였다. 김삼일 씨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답만 얘기하자면은, 정답 2번인데, 얘기해보죠. 자, 여기서 함정카드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료고요. 고용보험은요, 요거 세액공제 아니죠. 뭐예요? 소득공제예요, 이거는.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차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공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료로 120만 납부했다니까 이게 세액공제죠. 세액공제를 한 때 이 한도액은 얼마냐면은 보장성 보험이 100만 원이잖아요. 거기 세율은 얼마예요? 일반인은 12%, 장애인은 얼마예요? 15%가 되죠. 그래서 최대 한도가 12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장애인은 아니니까 제외. 그럼 여기서 12만 원만큼 해주면 되죠. 그럼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4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란 자, 매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는 뭐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한 게 맞기 때문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됩니다.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마감 후에 이제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은 당연히 양도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적으로 부동산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면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적으로 부동산 등을 판매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업소득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고요. 요거는 사업소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중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확정 신고 의무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이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납세 의무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월급을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죠. 그래서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 방법으로만 납세 종결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요, 그 1월 달에 연말정산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실시를 하고 나서는 모든 납세 의무가 다 종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리과세 연금 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분리과세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퇴직 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렇죠. 퇴직 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 징수 납세 의무 종결 가능해요. 양도소득은 확정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 납세 의무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6번입니다. 다음 중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한다.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중도 퇴사를 할 때 그 퇴직한 이제 달에 요거는 퇴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의미가 틀렸습니다. 퇴직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가 아니고 퇴직금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인 경우 회사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의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한 다음 달 10일까지 법정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연말정산에 법정 서류 뭐 어떤 거냐면 지급조서를 의미합니다. 지급 명세서라고 부르고요. 옛날 사람들은 지급조서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은 2월 28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7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소득 중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자, 한번 볼까요? 연금소득 원천징수 합니까? 그렇죠. 연금소득 원천징수 하죠.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라는 게 없어요. 확정신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67번의 답은 2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하죠. 세율이 14% 이내, 그러니까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조건부 분리과세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은 매월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8번입니다. 다음 중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분리과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한 후에는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 소득입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 소득이다? 아니죠.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 이해 소득이다. 아니죠. 요거는 반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68번에 이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종결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종결 안 돼요. 그 다음에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종결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확정신고 의무, 예정신고에 대한 예납적 원천징수의 확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확정신고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납부 후에 종결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조세부담은 당연히 확정신고 시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기납부 세액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당연히 원천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9번입니다. 공장에서 2,000원에 출고된 우산은 부가세 포함 2,200원에 우산 도매상에게 팔렸답니다. 요거에 대한 뜻은 다단계 거래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2,200원에 이제 포함해서 팔았으니 부가세는 200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우산 도매상은 이윤을 붙여 5,500원에 편의점에 판매했다. 5,500원이면은 부가세 얼마예요? 500원이 되죠. 그 다음에 우산은 부가세 포함 최종 소비자에게 7,700원에 판매를 했답니다. 그럼 부가세 얼마예요? 700원이 돼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최종 소비자는 700원 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0번입니다. 기역에서 니을에 해당하는 거래 중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유상공급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과세가 되죠. 무상공급에 대한 제한은 간주공급이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근데 유상공급에 대한 용역은 당연히 과세가 되지만 무상공급에 대한 용역은 원칙적으로는 간주공급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세를 안 해요. 결론은. 근데 예외적으로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